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과학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AI 시대의 젊은 과학자로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AI 시대의 과학자는 디자인한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방준성입니다. AI, 그것이 알고 싶어요. 네, 오늘 AI 시대다 보니까 TTS,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에 의한 목소리를 가진 애뚜리와 함께 오늘 강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방해서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시각적 지능, 그리고 언어 지능, 음성 지능 등을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기술입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시각 지능에 관련된 것입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서 물체를 검출하고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아직까지는 컴퓨터의 눈이 인간의 눈처럼 처음 보는 것을 유추하고 새로운 그룹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컴퓨터 비전 기술로 물체를 분류하는 것만 봤을 때는 거의 인간의 눈과 근접한 정도로 성능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는 그림은 인간 대신 일하는 AI 로봇이에요. 아직은 인간과 같은 형체를 가지고 동작하는 로봇이 나오기까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챗봇을 통해서 간단한 일들을 처리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AI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으로 대화하는 경우도 봤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보고 계시는 그림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그림이에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차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이동 중인 그 시간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아직까지는 기술이 안전하지가 않아 자율주행차 주행 중에 사고도 몇 번 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기술이 발전해서 저희가 자율주행차를 타볼 날도 있을 것 같아요. AI가 인간 대신 일하는 시대, 인간이 자율주행차 안에서 그 공간과 시간을 활용하는 시대, 그것보다는 가깝게 AI 면접관이 면접자들을 평가하기도 해요. 저희가 말하는 음성과 말의 내용을 토대로 그 사람의 성격과 감정 상태들을 분석해서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 판별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인공지능 면접관에 의해서 탈락된 경우 인공지능 면접관 내부 알고리즘에 대해서 저희가 불신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AI 챗봇, 자율주행차, AI 면접관 이런 거 외에 농업이나 어업, 수산업 다양한 분야에도 AI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들을 로봇이 대체해 줄 수 있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겠죠. 날씨나 온도 등에 따라서 드론이나 로봇 등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농작물 관리를 한답니다. AI 기술은 건설 현장에도 도입 중이에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도 하고요. 주변 물체들을 인식해서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해요. 이 이외에도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AI 기술 활용에 대한 걱정은 없나요?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최근 유명하신 두 분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고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긍정적인 입장이었어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론 머스크는 로봇이 우리보다 모든 부분에서 더 앞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앞에서 보시면 시각지능, 음성지능, 언어지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대에는 AI와 인간이 하는 일을 구분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 마크 저커버거는 인공지능만큼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공지능 때문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거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며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지 꿈꿔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의 관점을 영화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좌측은 인간을 몰살하는 기계 터미네이터, 우측은 주인공의 의지를 도와 세상을 구하는 아이언맨이에요. 아직은 터미네이터가 등장할 때까지는 아직 먼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들이 있죠. 과거에도 기계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그것은
자동화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 기계들이 있던 시대에는 단순히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동화는 룰 기반으로, 규칙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예의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AI 기술은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간이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뭔가가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로 초연결되어 있을 때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IoT, 내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인공지능이 결정을 잘못 내렸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영화 소재도 있었죠. 스카이넷에서도 나왔고, 그 외에 전력을 차단하는 얘기, 그리고 핵전쟁을 일으키는 얘기, 다양한 영화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저희가 AI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이 AI 하나뿐만 아니라 AI와 또 다른 AI, 그리고 AI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집단의 의사결정에 대한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주변에 있는 IoT 기기들, 그리고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AI 로봇, 이것들이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고민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애쭈리가 긴장했나 봐요. 목소리를 바꿨네요. 목소리 올려드려 돌려줄래? 여러분들 중에도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지금의 과학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미래의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들은 사람, 사회, 삶에 대한 질문을 통해 기술 이상의 것을 만들어낼 때, 그것들을 디자인해낼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학자가 디자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네. 우리가 기억하는 과학자의 모습은 어떻죠? 아마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고 이론을 만들어냈던 분들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아인슈타인, 마리 퀴리, 이런 분들이 생각났나요? 아마 교과서에서 많이 보셔서 그럴 거예요. 많은 발견 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자, 공학자를 포함하는 지금의 과학자들은 인간 삶의 편리를 위해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자동차, 비행기, 텔레비전,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저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죠. AI 기술 발전은 이러한 유형의 도구들 뿐만 아니라 무형의 도구들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볼 수 있죠. 아마 이제는 유형의 도구뿐만 아니라 무형의 도구들도 잘 활용해서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학자는 어떤 재료를 발견하고 어떤 도구를 생산하며 인간이 도구를 어떻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공학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수학을 배우고 다양한 연구를 해봤었는데요. AI 시대의 AI 기술은 그 학문을 넘어서 사람과 사회를 위해 디자인되고 서비스될 때 그 가치를 더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편해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의 고민거리로 재료를 발견하고 도구를 생산하고 도구를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이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도 가만히 보면 발견, 정의, 발전, 전달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발견의 단계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발견하고요. 여기서 아이디어가 도출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의합니다. 이 정의된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방법을 찾고 다양한 관점에서 저희가 원하는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브레인스토밍 단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보면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의 단계와 비슷하죠. 최근에 등장한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에는 화살표가 추가되는데요. 이것은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인간이 더 나은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저도 최근에 폴봇이라는 AI 챗봇을 만들었는데 이 탄생의 과정이 이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와 비슷한 것 같아요. AI를 믿으세요? 네. AI를 믿냐는 질문.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AI를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의 심리가 기본적으로 공정했으면 하는데 공정한지 모르면 불편하고 혹시 불공정한 사례에 내가 들어가면 어떡하나 하고 불안하거든요. 70%의 정확도를 가지고 판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불안해하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AI 기술 이전에 저희 사회 시스템적으로 자동화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 불평등도 존재했었죠.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만나서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인간은 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요. 기계는 아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와 같은 과학기술자들이 현장에 있는 상황을 잘 파악해서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상위에서 디자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합법적 AI, 윤리적 AI, 강력한 AI.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가는 과학기술로 구현하는 것은 강력한 AI 단계일 텐데 인간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인간 사회에 반하지는 않는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AI 기술로 세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인재가 되고 싶어요. 네. AI 시대의 과학기술 인재가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전문성 이외에 통찰력과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통찰력과 창의력은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통찰력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 친구들과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창의력은 틀에 갇지 않는 생각, 여러분들 독서 많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통찰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제가 만화로 그려진 철학책 한 권 추천을 할게요. 언플래트닝 생각의 행태라는 책인데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의 내용은 스스로 벽을 만들지 말고 사고와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AI 기술은 인간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기존에 시간을 들여서만 했던 일들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것이 필요해요. AI 기술로 현재 디자인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으세요? 네, 저도 최근에는 AI 기술을 통해서 음성인식 챗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챗봇이 저희가 물어보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해주는 내용입니다. 아마 곧 있으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를 받는 대상이 음성인식 챗봇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애트리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AI 기술로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할 계획이에요. AI 시대, 여러분들이 상상하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기술에 대한 배움을 넘어서 여러분들은 인간과 사회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AI 시대의 핵심 인재로 커나가시기를 바라요.